제27화 헤드라이트, 헤드램프의 탄생. 1887년 벤츠는 모터바겐 모텔2의 여러 부분을 개량하여 목재휘를 도입한 모델 3를 한정적으로 만들고 파리박람회에 출품했다. 이렇게 독일에서 페트로늄 엔진을 탑재시킨 마차가 자동차의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을 당시,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선구자가 현대 자동차에서 전기라이트 기능의 시초가 되는 것을 우연히 자동차에 장착하게 된다. 1887년 프랑스 자동차의 개척자인 줄스 알베르 드디옹 백작은 포도의 명산지인 프랑스 보르도에서 늦은 시간에 파리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백작이 출발하려 하자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만류했다. 늦은 밤 어두운 길을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지금 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디옹 백작은 이미 익숙한 길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늘따라 달빛이 밝아 길이 잘 보일 것이라 확신하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가볍게 웃어넘겼다. 결국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작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출발을 강행했다. 백작은 그의 증기 자동차 라 마르키스라 불리는 드디옹 부통 트레파르트에 시동을 걸었다. 백작의 라 마르키스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드디옹 부통에서 드디옹 백작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여기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드디옹 부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20세기 소성공한 프랑스 자동차 제조회사로 알베르 드디옹과 조르주 부통이 함께 창설한 회사이다. 1882년에 증기 자동차를 개발하였고 1895년에는 소형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드디옹 부통의 엔진은 150여 개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되었고 1900년에는 400대의 자동차와 3200개의 엔진을 생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1910년에 8기통 V8 엔진을 최초로 대량 생산하였고 톨페도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베스트셀러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대단한 회사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드디옹 백작은 라 마르키스의 시동을 걸기 위해 라 마르키스 보일러에 석탄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 라 마르키스는 종이, 나무, 석탄 등 그 어떠한 것이든지 30분 정도 태워야만 충분한 증기를 만들어 시동을 걸 수가 있었다. 즉 시동하기 위해 무려 30분간이나 보일러에 불을 때워야 했다. 충분한 증기를 만든 30분 후에 백작은 보르도에서 출발하였고 늦은 시간이었기에 라 마르키스를 최고 빠른 속도로 몰기 시작했다. 그러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드디옹 백작은 결국 포도밭의 어느 길에서 밤을 맞이해야 했다. 1865년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선포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 교통법인 적기조례에는 야간 운전의 안전을 위해 해지기 1시간 전부터 이튿날 해뜨기 1시간 전까지 자동차에 등불을 달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그러나 드디옹 백작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백작의 라 마르키스에는 조명을 할 만한 그 어떠한 기구도 없었다. 마침 하늘에 있던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인적도 없는 길에서 백작은 라 마르키스를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게 불빛이 하나도 없는 보르도의 시골길에서 길을 분간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하나의 등불이 백작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에 처음에 백작은 흔들흔들 오는 불빛을 보고 걷개비불로 착각하여 부들부들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불빛은 한 농부가 케로센 램프를 들고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해했다. 백작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 한 농부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쳤다. 농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신사를 보고 그가 무척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다가가서 상황을 살펴본 농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사를 바라보았다. 백작은 증기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면서 길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처 여관까지 안내를 부탁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농부는 상황을 이해하고 흔쾌히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늦은 밤 인적 드문 시골길에서 혼자 있었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며 백작이 자신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케로센 등불로 백작의 라 마르키스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백작은 무사히 농부의 안내로 근처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백작은 그의 차 앞에 등불을 달았고 이것을 헤드램프라 불렀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헤드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백작의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1890년 오늘날 같은 기능의 전기라이트를 처음으로 자동차에 단 것은 미국 뉴욕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팔던 콜럼비아 자동차 회사가 최초였다. 밤에 밝은 불빛으로 운전하기는 편했으나 자동차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배터리로 인하여 전기라이트를 설치했던 자동차는 느린 속도 때문에 빠르고 힘이 센 페트로늄 자동차에 밀려 빛을 잃고 곧 사라져 전기라이트는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10년대 초에 배터리를 이용한 자동차 시동기가 발명되자 공교롭게 배터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터리는 점점 소형화되고 강력해지면서 곧 차에 배터리를 필수품으로 얹고 다니게 되어 비로소 전기라이트가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초기 전구는 촉광이 약해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세수대야만큼이나 컸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요즘에서야 고급 승용차에 설치되는 옵션 중에서 좌회전, 우회전할 때 방향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춰지는 기능을 1921년 헨리 포드는 이미 개발하여 상용화했었다. 포드는 핸들을 틀면 앞 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좌우회전식 헤드라이트를 포드차에 달아 인기를 모았으나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